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본인을 수사해야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방금 전 KBS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등을 한 변호사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형사 3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한 셈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피고발인이 이성윤인데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같은 건으로 다른 단체가 법세련이 서울 서부지검의 이 박은정 담당관과 이성윤 지검장을 고발한 사건도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병합될 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이들은 지금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이미 여러 번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이 형사 3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고 방금 전 KBS가 보도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본인을 수사해서 기소해야 되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서울 서부지검에도 같은 이유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고발당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맞는지도 참으로 의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밌는 것은 형사 3부가 이성윤 기소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제척될 겁니다. 아무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상당히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은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 이성윤 지검장과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방금 전 한 보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 변필건 형사 1부장, 그리고 김욱준 1차장은 지금 사퇴했습니다. 나란히 중앙지검에 근무했던 사람 혹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는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은정 추가입니다. 자,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한변은 이렇게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성윤 지검장과 박은정 담당관 등이 추미애 장관의 사실상 수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진두지휘했고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서 이들 4명에 대해서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배당한 겁니다. 그리고 수사가 착수한 겁니다. 자, 한변은 특히 박 담당관이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총장 부부 등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 등을 공개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박 담당관은 해당 통화 내용은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모은 자료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이 문제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난다면 징역 1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비밀보호법은 상당히 중징계하는 법입니다. 구속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한변의 고발과 별도로 법세련도 지난 14일
이 박은정, 이성윤을 이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이 사건들이 아마 병합되겠지만 이번 경우는 상당히 이 이성윤, 박은정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법세련과 한변 등이 이야기한 이 사람들의 혐의는 뭘까요? 먼저 법무부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지난 10월 채널A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 변필건에게 추미애 장관의 감찰 지시로 채널A 사건의 관련 이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기록을 복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의 통화 기록,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통화 내역 분석 보고서까지 모두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형사 1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 수사 중이라 부적절하다고 거절하면서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 통화 기록만 주겠다고 하자 법무부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용도로만 쓰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보내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형사 1부장에게 다른 통화 내역도 주라고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고 박 담당관도 감찰 방해라며 형사 1부장을 압박하여 결국 윤석열 총장 부부와의 통화 내용 등의 자료를 받아냈다고 법세련 등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필건 형사 1부장은 통화 내역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화 내역 등을 윤석열 감찰에 사용한 겁니다.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윤 총장 징계를 심의하는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와의 통화 내역 자료를 위원들에게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검사장과 윤 총장의 구체적인 통화 횟수 등을 언급하고 자료를 다시 회수했다고 합니다. 자, 박 담당관이 한 검사장에 대한 징계 목적으로 취득한 통화 내역을 윤 총장 감찰에 사용한 것이 적법하려면 판례에 따라 윤석열 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한동훈 검사장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내란 외환 등 중범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징계 절차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박은정 담당관의 행위는 통신제한 조처의 집행으로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 조처의 목적이 된 제5조 1항에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소처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와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 절차에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1항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세련 한변의 주장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상당히 중형이 구형되고 중형이 선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윤, 박은정 두 사람은 구속 위기에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박 담당관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법령 및 업무로 인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한 것은 정당 행위가 아니라고 이 고발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있습니다. 형법 127조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형사 1부에서 채널A 사건에 대해 수사 중에 있으므로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 통화 내용은 외부로 누설될 경우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받을 소지가 있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종결될 때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제3자인 징계위원회에게 누설한 박은정 담당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형사 고발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외에도 직권남용죄가 있습니다.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 간의 통화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서 형사 1부가 거절하자 이성윤 지검장이 형사 1부장에게 강압적으로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박은정 담당관도 감찰 방해라며 형사 1부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압박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 1부장 변필건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고발인들의 주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로 이성윤, 박은정 궁지에 몰린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있습니다.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는 제공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어겼다는 겁니다. 한동훈 감찰 목적으로 받은 통화 내역을 윤석열 감찰을 위해 제3자인 위원들에게 제공한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금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수사를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3부가 책임자인 이성윤 중앙지검장, 변필건 형사 1부장, 그리고 퇴직하긴 했지만 이 김욱준 1차장까지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이 문제는 서울 고검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떨지, 아니면 다른 서울 서부지검이나 이 추미애 장관 라인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 남부지검, 서울 중앙지검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수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성윤 자신을 수사 지휘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 때문에 망가진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참으로 망신스럽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